산성이니까 알칼리성이면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물보다는 좀 소금물을 먹는 게 좋아요. 0.9%의 소금물을 연하게 타서 들고 있다가 이렇게 평소에도 소금물을 연한 0.9% pH 농도와 같은 물을 먹어주면 좋은데 소금물을 먹으면 소금의 그 알칼리성이 위하고 되면서 매우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든지 뭐 아니면은 약간 연한 단맛의 물을 먹는 방법도 있는데 단 거는 워낙 많이 먹어서 제가 별로 안 권하고요. 그냥 맹물을 먹든 소금물을 드시든 중간중간에 내가 속이 비었을 때 이 불규칙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 물을 좀 먹어줘도 그렇게 심하게 위가 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또 이제 가식, 폭식, 야식을 한다든지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는데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은 가식을 하고 폭식을 하고 야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음식물이 이 위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위에 기능이 떨어지죠. 아니면 소화불량 어떤 이유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오래 머물러요. 그럼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그 위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발효가 돼서 이렇게 건강한 음식, 건강한 물질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콩이 발효가 되면 우리가 피부에 바르든 먹으든 매우 건강해요. 피부에 발라도 좋고 대장 찜질도 하잖아요. 그게 발효가 되면 그런데 콩이 발효가 안 되고 썩어요. 썩었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바르면 피부가 상해요. 썩은 콩을 내가 피부에 조금 바르고 있잖아요. 된장은 엄청 피부에 좋은데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식, 폭식, 야식을 하고 소화불량으로서 위에 항상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이게 썩은 물질이 계속 위 전체의 백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럼 위백이 변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장상폐하생에서 위궤양, 장상폐하생, 위암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오래 머물지 않고 음식물이 오래 머물지 않게 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식, 폭식, 뭐 야식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이렇게 하면 위를 혹사시키니까 병이 나니까 이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 이 먹는 음식은 매우 건강에 나쁩니다. 그럴 빼야 음식을 자꾸 줄이려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저녁에 소식을 하면서 밤늦게 뭘 먹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녁을 해가 좀 떴을 때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뭐 6시나 아니면 최소한 7시 전에라도 그때 좀 밥을 많이 그냥 야식을 하는 사람이면 그때라도 뭔가를 많이 먹어서 저녁 늦게 안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뭐 음식을 줄이다가 밤늦게 먹게 되면은 이거는 자는 동안에 내가 소화력이 떨어지고 내가 의식을 잃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게 되면 소화력이 더 떨어져요. 매우 떨어져서 그럼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머물면서 이 위백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에 대한 부분은 뭐 이유를 설명하려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될 때는 이제 뭐 신경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안 움직이는 거나 간이 나빠질 때 오행적으로 간장 담당의 기운이 나빠지면은 위도 백이 근육이에요. 위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경직되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신장관광 기운이 약해서 몸의 전체적인 힘이 약해지고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위도 같이 피곤해져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 그 식욕이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신장이나 간이나 신경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불량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발생해 있는 특히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은 당연히 이제 위 내시경을 하다 보면 위궤양을 가고 장상피로 가고 위암으로 간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나 이 모든 거는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늘건강법 카페에 가셔가지고요. 그걸 보시면 공지사항에 소화불량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관리 방법을 더 매우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좀 깁니다. 그거를 좀 잘 읽어보시면은 소화불량의 문제를 해결해서 당연히 위암 있는 분도 지금 치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거 보셔야 되고요. 위궤양이나 장상피나 뭐 이렇게 위암으로 간다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소화불량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좀 신경성 스트레스나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방금 이렇게
빈속에 위산이 분비될 때나 그 다음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서 썩을 때 그런 내용까지 다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매우 지금 제가 지금 원인에 대한 설명은 이 소화불량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혹시 이제 지금은 장상피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전 단계인 이 장상피나 위암이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장상피는 있잖아요. 장상피는 위암 전 단계라고 했을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카페에서도 2달 정도 내에서 치유된 사람이 있고 그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체험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서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좋아진다는 경우들이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혹시 있을 때는 지금 소화불량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좋아지는데